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임스 알입니다. 코로나가 정점을 향해 치닫고 있습니다. 하루 확진자가 130명을 넘어선 가운데 LA 교육부는 오늘 개학을 했지만 개학 첫날 무려 6만 2천 명이 넘는 학생과 교직원들에게 양성 반응이 나타나 무리한 개학이었다는 부모들의 비난에 쇄도하고 있습니다. 한 조사에서는 미국인 10명 중 9명이 개인적으로 잘 아는 사람이 코로나에 감염됐다고 답했을 정도로 코로나는 우리 일상에 깊숙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 와중에 북한은 어제 탄도미사일을 발사해 전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어제 LA공항 등 서부 지역 공항들은 북한 미사일 발사 직후 항공기 이륙을 일시 중지하는 비상 조치를 취하기도 했습니다. 2001년 9.11 이후 20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여전히 어수선하고 불안한 날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카퍼뉴스에서 다양한 세상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2022년 1월 11일 화요일 카퍼뉴스 시작합니다. 여러분, Let's go! 네, 여러분 한국의 영어 TV 방송인 아리랑 TV 아시죠? 며칠 전에 아리랑 TV가 한인회를 방문해 저와 장시간 인터뷰를 했는데 저의 인터뷰가 아리랑 TV에 보도돼서 여러분께 소개해드립니다. 여러 한인 언론들과 재외선거에 대한 인터뷰를 했는데 아리랑 TV 인터뷰는 영어로 할 수 있어서 비교적 마음 편하게 하고 싶은 말을 할 수 있었습니다. 아리랑 TV에 보도된 저희 인터뷰 내용 먼저 보시죠. Online voting is not available. Mail-in ballots are not available. LA Consulate General's Office, who assists with the overseas voting, controls all the polling places in Southern California. So far, the LA Consulate oversees the state of Nevada, which includes Las Vegas, where there are plenty of Koreans, New Mexico, as well as parts of Southern California, as well as Arizona. 네, 재외선거에 대한 인터뷰였습니다. 미국에서 사실은 유권자 등록률이 왜 이렇게 저조하냐는 질문을 저한테 물었습니다. 예전보다 유권자 등록률이 떨어진 이유는 팬데믹의 영향이 제일 크다고 말했습니다. 근데 그거보다 더 한심한 거는 LA 총영사관의 관할 지역이 로스앤젤레스, 샌디에이고, 오렌지 카운티를 포함해 애리조나주, 네바다, 뉴멕시코입니다. 여러분, 이 많은 도시들을 포함하면 100만 명이 가까이 되는 숫자의 한인들이 살고 있습니다. 이 도시들의 사실은 유권자들이 투표를 할 수 있는 투표소가 몇 개인지 아시나요? 단 3곳입니다. 물론 한국 정부에서 선거 날짜까지 확대를 해본다고는 하지만 여러분이 라스베가스에 사시면 투표를 하시러 비행기를 타고 오시겠습니까? 그래서 투표소를 늘리고 우편 투표를 도입해 줄 것을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30분 동안 인터뷰를 해드렸지만 나온 방송은 여러분이 방금 보신 1분짜리 짧게 나왔습니다. 재외 유권자들의 투표권은 한국 국민의 기본 권리입니다. 이 기본권을 행사할 수 있으려면 투표를 할 수 있는 우편 투표 제도와 투표소 확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것조차 없이 유권자 등록률만 낮다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죠. 빨리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누섬 주지사가 어제 새해 예산을 공개했는데 이 자리에서 체류 신분에 관계없이 모든 저소득 주민들에게 메디케어 수혜를 전면 확대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서류 미비 이민자들도 신분에 관계없이 소득 자격 기준만으로 메디케어 혜택을 받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피터 장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캘리포니아가 서류 미비 이민자들에게 메디컬 혜택을 전면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게빈 뉴섬 주지사는 10일 발표한 2022-23년도 예산안 캘리포니아 블루프린트에서 체류 신분에 관계없이 서류 미비 신분 주민들에게도 메디컬 혜택을 전면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캘리포니아는 2019년부터 이민자 26세 이하 서류 미비자들에게 메디컬 혜택을 제공했고 최근에는 50세 이상으로 확대했습니다.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특정 연령대의 서류 미비 이민자들에게만 메디컬 수혜를 대폭 확대하는 것으로 실제로 시행되면 미 전국 50개 주 중에서는 최초가 됩니다. 여기에는 20억 달러 예산이 투입됩니다. 이 계획이 순조롭게 추진되면 빠르면 오는 2024년 1월부터 서류 미비 신분 이민자들도 체류 신분에 관계없이 메디컬 수혜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뉴섬 주지사는 메디컬 수혜 대상을 대폭 확대해
무보험 저소득층 주민 인구를 확실히 줄이겠다는 방침입니다. 이와 관련 민주당 일각에서는 세금 대폭 인상과 함께 미 전국 최초 보편적 의료 시스템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뉴섬 주지사는 민주당 일각의 제안에 대해서는 점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며 신중한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카플라 뉴스 피터장입니다. 네, 오는 7월로 예정되는 캘리포니아 가솔린 텍스 인상이 중단될 것으로 보입니다. 뉴섬 주지사는 올해 7월에 이어 내년과 내후년에 예정된 가솔린 연료세 인상도 경제적 여건에 따라 연기될 수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캘리포니아는 전국에서 가솔린 가격이 가장 비싼 주입니다. AAA에 따르면 10일 현재 일반 가솔린 1갤런의 평균 가격은 갤런당 4달러 65.6센트로 전국 평균 3달러 30.4센트보다 훨씬 높습니다. 캘리포니아 가솔린 가격이 비싼 이유 중 하나가 세금 때문입니다. 캘리포니아 갤런당 가솔린 텍스는 7월 1일 갤런당 50.5센트에서 51.1센트로 인상될 예정이었습니다. 여기에는 연방 세금 등 86센트가 추가됩니다. 네, 팬데믹 기간 동안 LA 메트로가 요금을 받지 않았는데요. 어제부터 다시 요금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대신 메트로 이용객들은 팬데믹 전에 비해 반값이 할인 패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1일 패스는 3달러 50센트, 주간 패스는 12달러 50센트, 30일 패스는 50달러입니다. 또 저소득층은 라이프 프로그램으로 90일간 무료로 메트로를 탈 수 있습니다. 네, 다만 반값 티켓은 7월 20일 2022년도까지만 쓰실 수가 있고요. 라이프 프로그램은 제가 여기다 링크를 걸어 드릴 테니까 여기 들어가셔서 신청을 하시면 라이프 프로그램에 해당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2021년 세금을 보고하는 올해 세금 보고 접수가 오는 24일부터 시작됩니다. IRS는 1월 24일 월요일부터 인컴텍스 e-파일 또는 우편을 통한 신고를 접수하며 마감은 4월 18일 월요일이라고 어제 발표했습니다. 올해는 세금 보고 접수와 마감일이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으로 돌아왔습니다. 전자보고 e-파일과 계좌이체 Direct Deposit을 이용한 납세자는 21일 안에 텍스 리펀드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편 접수 시에는 지난해부터 적체된 세금 보고 건수가 아직 수백만 건에 달하고 있어 텍스 리펀드를 받는데 상당 기간 지연될 수 있습니다. 연소득 7만 2천 달러 이하는 무료 세금 보고 소프트웨어를 통해 소득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리마인더지만 여러분 2021년도에 EDD에서 실업수당을 타신 분들은 꼭 2월 초에 EDD에서 나올 1099G를 꼭 가지고 세금 보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네, 미국이 최악의 혈액 부족 사태를 겪고 있어 레드크로스가 혈액 공급 국가 비상 상황을 선언했습니다. 코로나 여파로 현할하는 사람이 크게 줄었다고 합니다. 제니박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미크론 변이 확산 여파로 미국 적시자사가 사상 처음으로 국가 혈액 부족 위기 상황을 선포했습니다. 정치 전문 매체 더일은 오늘 미국 적시자사가 혈액센터와 함께 이 같은 일부 혈액형의 경우 혈액 재고파 하루치가 안 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라며 이 같은 내용의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최악의 혈액 부족 상황이 나타나고 있는 것은 코로나 재확산 때문입니다. 적십자사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헌혈자가 감소하고 헌혈 캠페인 등이 중단되면서 10여 년 만에 최악의 혈액 부족 사태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적시자사는 주요 혈액형 공급이 하루치가 안 되고 때로는 병원 혈액 수요의 25%밖에 충족되지는 못하는 실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만약 국가 전체의 혈액 공급이 곧 안정되지는 않는다면 일부 환자들이 생명을 구하는 혈액은 사용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지난해 헌혈자가 24%가 감소했고 오미크론 변이가 폭발적으로 늘면서 혈액 부족 상황이 더욱 심각해지는 상태입니다. 베아 나스키 적십자 의료자 국장은 최근 오미크론 확산으로 코로나 환자가 급증했고 혈액 공급 상황이 더욱 악화하고 있다며 혈액 부족으로 인한 치료 지연 사태를 막기 위해 헌혈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헌혈 참여를 보수했습니다. 카플라 뉴스 제니박 기자였습니다. 네, 어제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특이한 것은 어제 북한 미사일 발사 직후 LA 국제공항 등 서부지역 공항들에 대해 연방항공청이 항공기 이륙 금지령을 내린 것입니다. 제프리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어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직후 LA 국제공항 등 서부 해안 지역 공항들이 15분 정도 항공기 운항을 중단하는 조치를 내렸던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LA 국제공항과 샌프란시스코 국제공항 등에는 어제 오후 2시 30분경에 이륙 금지 그라운드 스탑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이때는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직후였습니다. 이륙 금지는 특정 공항이나 지역으로 운항하는 항공기가 출발 지점에 머물러 있도록 하는 조치로 FAA가 2001년 9.11 테러 당시 발동한 이래 20년 만에 처음 있는 이례적인 조치입니다. 이날 시애틀 타코마 국제공항 관제탑과 버뱅크 공항에서는 모든 항공기와 모든 공항에 대해 이륙 금지 조치가 내려졌다는 안내가 나오기도 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리건주 힐스보로우 관제탑에서도 전국적 규모의 이륙 금지 조치를 거론하면서 착륙하라는 안내가 있었습니다. 샌디에고 국제공항은 이날 오후 2시 30분이 조금 지나 해당 조치가 내려졌으며 5분에서 7분 정도 뒤에 해제됐다고 MBC 방송에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연방항공청 FAA는 오늘 공식 트위터를 통해 예방적 조치 차원에서 10일 서부 해안 일부 공항에서 이륙을 일시 정지시켰으며 이 조치는 15분 이하로 유지됐다고 밝혔습니다. FAA는 항공기 운항 중단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있었던 사건의 초기 보고에 따른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직접 거론하지는 않았습니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15분이었으며 만일의 경우에 대비해 이루어졌던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인도태평양 사령부는 북한의 이번 미사일 발사가 미국 국민이나 영토, 동맹에 즉각적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수시간이 지난 후 발표했지만 초기에는 이보다 심각한 상황으로 판단했을 여지가 있는 셈입니다. 지금까지 카프라 뉴스 제플리였습니다. 네, 미국 이민자 인구가 4,600만 명을 넘어서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미국 거주자 7명 중 1명이 외국 태생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피터장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외국 태생 이민자 인구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민연구센터는 최근 연방센서스국의 CPS 인구 조사 자료를 인용해 지난해 11월 현재 기준으로 미국에 거주하는 합법 및 불법 체류 신분 이민자가 약 4,620만 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수치는 미국 전체 인구의 14.2%에 달하는 것으로 111년 만의 최고치입니다. 이민자 인구 비중은 1970년대 이후 3배, 1990년과 비교해서는 2배가 증가했습니다. 외국 태생 이민자 수는 지난 2020년 중반에 감소세를 기록했다가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다시 급반등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이민자 인구 수는 지난 2020년 2월에서 9월 코로나 영향으로 120만 명이 줄어들었다가 이후 2020년 11월에서 2021년 10월까지 1년 새 다시 150만 명이 늘어났습니다. 히스패닉계 이민자가 92만 4천 명에 달해 전체 증가의 61%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0년 11월에서 2021년 10월까지 이민자 증가가 가장 많았던 주는 플로리다와 캘리포니아였습니다. 캘리포니아 이민자 인구는 이 기간 45만 1000명이 늘었습니다. 연방센서스국의 이민자 집계는 외국 태생 시민권자 및 영주권자, 비자 소지 장기 체류자, 불법 체류 신분 이민자를 모두 포함합니다. 이민연구센터는 미국에서 매년 이민자 100만 명이 추방을 당하거나 미국을 떠나고 있으며 사망자는 연간 약 30만 명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카플라 뉴스 피터장입니다. 네, 최근 코로나 검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예약하기도 쉽지 않고 몇 시간씩 기다리는 것이 다반사여서 LA 카운티가 자가검사 키트를 무료로 배포하고 검사 샘플을 제출하면 결과를 통보해주는 무료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제프리 기자가 보도합니다. LA 카운티의 코로나 하루 신규 확진자가 연일 4만 명을 훌쩍 넘어서고 있는 가운데 LA 카운티가 코로나 검사 확대를 위해 코로나 검사 키트를 무료 배포하고 이를 다시 제출하는 픽업 테스팅 키트 프로그램을 실시합니다. LA 카운티 주민들은 지정된 13개 장소에서 PCR 검사 키트를 무료로 받아가 이 키트로 자택이나 차량에서 검사를 한 후 검사 샘플을 키트를 받은 곳에 다시 제출하는 것입니다. 검사 샘플을 제출하면 48시간 내에 결과를 알 수 있습니다. 검사 키트 픽업은 무료이며 예약이 필요 없습니다. 또 이 검사 키트는 코로나뿐만 아니라 인플루엔자 감염 여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키트를 받으면 온라인에서 이메일을 포함한 개인정보를 직접 등록해야 합니다. 무료 PCR 검사 키트를 받을 수 있는 장소는 메모리얼 파크 노스 레크레이션 센터, 샌 그래브리엘 밸리 공항, 샌프란도 밸리 보이스 앤 걸스 클럽 등 13곳입니다. 웹사이트 covid19.lacounty.gov 웹사이트에서 보다 자세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카프라 뉴스 제플리였습니다. 네,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연일 치솟고 있는데요. LA는 3일 연속 4만 명을 넘어섰고 미 전국에서 일주일 평균 하루 70만 명 이상이 코로나 양성 반응 결과를 통보받고 있습니다.
미국인 10명 중 9명이 자신이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이 코로나에 감염된 것을 알고 있다고 답한 조사 결과가 공개됐답니다. 제니박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미크론이 확산되면서 미국인 10명 중 9명은 자신의 지인이 코로나에 감염됐다고 응답해 코로나가 미국인들의 생활 속에 깊숙이 침투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온라인 매체 악시오스와 여론조사기관 입소스가 지난 7일에서 10일 미국인 1,054명을 상대로 조사해 발표한 이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88%가 미국에서 코로나에 감염된 사람을 개인적으로 알고 있다고 답한 것입니다. 미국인 대부분이 개인적으로 잘 아는 사람이 코로나에 감염됐다는 답한 것은 지난 2년에 걸친 팬데믹 기간에 미국에서 코로나19에 얼마나 퍼졌는지 보여주는 것입니다. 존스 홉킨스 대학 집계에 따르면 미국 코로나 누적 환자는 6,161만 명이고 사망자는 83만 명입니다. 미국은 전날 1일 신규 확진자 수가 135만 명을 넘어서면서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일주일간 평균 1일 확진자 수는 71만 4,681명으로 일주일 전보다는 74%가 늘었습니다. 사망자 수는 이전에 비해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입원 환자는 증가 추세입니다. 하루 입원자 수는 14만 1,385명으로 꼭 1년 전에 작년 1월 14일 14만 2,273명에 비해 두 번째로 많았습니다. 이번 달 말 입원 환자가 정점을 찍을 것으로 대체로 예상되는 가운데 하루 입원자 수가 최대 35만 명에 달한 것으로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캐슬린 이쉬 제니였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살 얼음판을 걷는 것처럼 하루하루가 조심스러운 날들입니다.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1월 11일 화요일 카페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LA 한인회 회장 제임스 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